네, 안녕하십니까. 공돌임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사회사까지 마무리가 됐었죠. 자, 이 시간에는 근세 문화사 단원부터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203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봅시다. 1번. 다음은 조선 전기에 쓰여진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난 정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러한 기출문제 유형은 자주 주체적이냐 아니면은 4대 전화주의적이냐 뭐 이런 식이죠. 대체로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15세기 누가 집권했던 시기냐면은 훈구 세력들이 집권했던 시기하고요. 나눠서 16세기 이후에 사림들이 집권했던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사회의 국호, 15세기 국호는 조선이죠. 이 조선은 어디 조선의 후계자라고 그래요? 단군 조선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이런 문화의식이 반영된 시기고요. 사림들은 단군 조선보다는 기자 조선을 추앙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어떤 자주 주체인 것보다는 사대적인 또 존화주의적인 화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향입니다. 좀 약간 좀 침체됐던 그런 시기다. 어떤 그 문화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저서가 서거정의 동문서입니다. 서거정의 동문서는 삼국시에서 조선 초까지의 역대 우리나라의 문집들, 문학 작품들 약 4,300여 편, 약 500명 가까운 작가들의 약 4,300여 편을 집대서 내놓은 거예요. 그 동문서 서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글은 중국의 한이나 당이나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화의 자주 주체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주 주체적인 이런 문화의식을 피력했던 사람도 있죠. 각 시기별로 본다면은 통일신라의 누구예요? 김대문이에요, 김대문.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요. 고려 전기 때 가면은 최승로라든가 시무 18조의 최승로입니다. 시무 2조의 김심원이라든가 고려 후기에 가면은 명종대 이규보의 동명왕편 나오죠. 이규보. 삼국유사를 썼던 이련이라든가 그럼 제왕 운기를 썼었던 이순유라든가 여진의 사신으로 갈 때 말이죠. 썼다는 시 있죠. 진화. 문명의 아침은 동쪽 하늘을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진화하고 이규보하고 또 막역한 관계라고 했죠. 이 두 사람은 주필의 대가다. 빨리 글 쓴 거죠. 기출문제 한번 있었죠. 주필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때 가면 조선 전기 때 지금 나오는 누구예요? 서거정이에요.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중상실학자 누군가요? 박지원입니다. 뭐 양반전, 허생전, 호질전 등을 남겼던 거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김대문부터 해서 조선의 서거정, 박지원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대체로 우리 문화에 이런 면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한국 문화대학의 대한민국 문화대학의 자주 주체 학과 학생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죠. 신라 때 최치현 도당 유학생, 또 고려 중기 때 가면 최충, 김부식, 조선 중기 때 가면 사림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향입니다. 그럼 이런 정신과 이제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자, 지금 나왔죠. 1. 김대문 나옵니다. 2번 세종대 때 칠정사는 한양을 기준한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 아니라. 그렇지? 네 번째,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실학적 화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풍입니다. 독자적인 화풍이죠. 기존의 우리의 화풍과 중국의 화풍을 다 취합해서 우리 것화시켰다라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그래서 1, 2, 4번은 자주적인 그런 성향이 강조했다고 한다면 3번 사림들은 존화주의와 왕도 정책관 역사가 수다했다. 뭐 기자지, 기자실기, 기자조선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편찬한 거죠. 그래서 1, 2, 4번이 이 정신에 부합된 내용들입니다.
혹은 2번과 관련해서 칠정산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서, 농서의 대표적인 농사직설, 세종대 때죠.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입니다. 병서, 병법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편찬했던 진도, 또 동국병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병서라든가. 그러면 이제 의서에 이제 향약 구급방이라든가 세종대 때죠.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 때 편찬된 의서인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향약 구급방이고 이거는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은 우리의 약재로 만든 치료 방법을 만든 약이다 해서 향약이다. 중국의 약을 당약, 당나할 때 당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약은 향약이다. 우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역서, 달력입니다. 칠정산. 자, 이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죠. 농서, 병서, 의서, 역서의 공통점은 전부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것화 시켰다라고 하는데 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칠정선이 아니라 다른 것을 2번 선지에다 집어넣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역사서의 편찬 목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고려국사. 고려국사는 밑에 그 세 번째 보시면 말이죠. 정도전의 고려국사거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한 책이고요. 조선 초기 국초에 편찬된 겁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려 있죠. 이게 고려시대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선지가 엇갈려 있습니다. 2번. 조선왕조실록 한 왕대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편년체로 서술한 거죠. 실록, 저려, 통감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 다 편년체라고 그랬죠. 네 번째, 권근의 동국사략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것은 성종대 보면은 동국통감이에요. 그건 동국통감. 통감은 전체로 썼다는 겁니다. 전체를 썼다는 거죠. 얘는 동국통감은 통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죠.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서 어디까지 고려 말까지 써놓은 겁니다. 역사를 시대 순서대로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근의 동국사략이 있는데 고려 말이 아니라 동통감은 조선 초까지죠. 편찬된 시점까지입니다. 조선 초까지인데 이 동명이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통감은 16세기 때 간 말이죠. 살인 집권기 때에 뭐 오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에서 동국통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국통감은 최초의 동국통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권근이 썼던 동국통감이다. 그래서 단군 조선에서 조선 초까지의 통사로 처음부터까지 통사로 편찬된 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역에서는 바르게 연결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기억이 1443년 개해약조 이후 개해년에 일본과의 약조죠. 조금씩 완화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성종대 편찬했다. 일본과 유구는 류큐입니다. 류큐를 한자로 이제 유구라 하죠.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그 미국 태평양 그 군사 기지도 있는 오키나와인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본이 있겠죠. 일본이 있고요. 얘가 큐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요쯤 될 겁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있고 중국 있고요. 대만 아시죠? 대만 여기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일본이죠. 일본 이거 여기 요쯤 됩니다. 이점 여기 류큐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오키나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키나와. 자, 유구국의 지리, 국정, 풍속의 교빙의 연역이나 교육하는 겁니다. 역사, 연역이죠. 통상에 관한 규정을 모아 조선 초기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바로 해동
제국기입니다. 신숙주가 쓴 거죠. 이 신숙주. 예전에 그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렸었죠. 변절을 자주 했던 신숙주, 숙주였습니다. 이방원의 이제 조선 건국 이후에 어떤 그 정당에서 얘기한다면 여당으로도 갔다가 또 야당으로 갔다가 좀 이렇게 변절했었던 그 신숙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원이 아니라 세조입니다. 수양대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육신, 생육신 나오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현전 출신 학자로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해동제국기가 바로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이 책이에요. 일본에 갔다가 오면서 쓴 책입니다. 갔다 와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격사를 폐지하여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이죠. 2번은 조광조. 이 조광조 개혁정치에 나옵니다. 4대 사화 중에서 기묘사화로 제거했던 중종대 조광조고요. 3번은 사육신 가운데 한 명인데 신숙주는 변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육신, 사육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육신, 사육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살인들입니다. 살인들이고요. 훈구는 세조의 즉위에 공훈을 세웠었던 구세력에서 뭐라고 했어요? 훈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번째는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 규범인 주례를 참고해서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다. 조선 경국전은 우리나라죠. 조선시대 때 최초의 사찬 법전이에요. 누구죠? 정도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숙주의 1번 설명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인물에 의해 저술을 낸 역사서적은 성리학의 탕문을 폐타시했다. 관념적 이기론이 학문적 중심이었다. 사장보다는 경학을 중시했다. 훈구예요, 살림이에요? 살림이죠. 그렇죠? 살림입니다. 훈구는 성리학, 이해예,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민간신앙, 그러니까 성리학의 부국 강병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다 포용을 합니다. 끌어안죠. 훈구입니다. 근데 살인들은 성리학이 아닌 건 다 뭘로? 이단음사로 배척을 합니다. 이 성리학을 뭐라고 하냐면은 화라 합니다. 화. 나머지는 뭐라 하냐면 얘는 이단음사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화이사상 또는 존화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화이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에 대한 얘기죠. 경학과 사학이라고 그 경학과 그다음에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훈구 세력들은 사장, 경학의 사장을 중시합니다. 살인들은 경학을 중시합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문장인데요. 다시 가면 한문학을 얘기를 합니다. 한문학을 곧 능력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살인들이 제창했던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경전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거죠. 그 책대로 행동하는 소위 바른 생활의 사나이들이에요. 우리는 교과서대로, 교본대로, FM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보다는 뭐죠? 인간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인품을 중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그네들의 일한 사장과 경학의 학풍 말이죠. 인재 선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능력을 중시했었던 훈구 세력들은 시험, 이른바 과거죠.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지만 얘네들은 과거, 시험이 아니라 뭐를 통해 가지고 바로 추천에 의해서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혈양과였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 선발 방법도 과거와 혈양과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진 인물에 의해서 저술된 역사서적은 뭐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단군조선, 기자조선을 추구했던 그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3번입니다. 기자실기예요. 기자실기 아니더라도 기자조선 또는 기자지 또는 표제, 음주, 동국사략 이런 책들이 이 시대 때 이 시점에서 이런 시각에서 편찬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의 삼국사 저료나 2번의 동국통감이나
4번에 국초의 정도전이 쓴 거죠. 고려 국사라든가 이런 책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또 네 번째 고려 국사는 앞에 나왔던 대로 바로 3번 문제에 있었죠.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피력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 2, 4는 15세기, 3번은 16세기 때에 편찬된 사서다라고 시각을 시대적인 사관을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왕이 제위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는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미출진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왕께서도 지었는데 이 내용에서 셋째 줄 보십시다. 이에 각도의 감사들에게 감사는 누구예요? 관차사죠. 명령하시어 주현의 노농 나이든 농민들입니다. 노농들을 방문해서 그 땅에서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하였다. 또 신 정초에게 명하시어 말의 순서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신 종부소인 변효문 등이 검토해 살피고 그러니까 자 요진이었습니다. 노농들에게 직접 청취해 가지고 정초 변효문 등이 한 편의 책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 책이 뭐냐 이거요. 이 책이 뭐예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 뭔가요? 농사직설이에요. 누구 때예요? 세종대 때거든요. 세종대. 자 문제는 그러면은 다음 중 세종대 때 편찬되지 않는 것은 란 얘기죠. 1번 향약자가 들어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전부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1번의 향약 재생집성방은 태조 이성계 때 편찬된 의서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 향약 집성방 지금 나왔죠? 향약 집성방 세종대 때입니다. 향약 채취 월령 이건 뭐냐면 향약을 채취할 때 월령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채취하는 약재를 적어놓은 겁니다. 1월 달에 어떤 약재가 나오니까 이 약재를 채취하고 2월 달에는 뭐가 3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말이죠. 각 월별로 채취할 수 있는 약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세종입니다. 의방유치도 역시 세종대 때에 편찬된 의서입니다. 그래서 2, 3, 4 세종 1번 태조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라고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된 왕때 문학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죠. 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줄여서 혼일강리도 태종대 때에 그려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근데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는 세계 지도라고 하지만은 아메리카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메리카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6세기 지리산 발견입니다. 근데 지금 태종대 때의 혼일강리도는 몇 세기예요? 1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 때의 의식 속에서는 인식 속에서는 아메리카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 시기 때. 그러면 문제는 태종대 때 업적이에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개미자를 주조했다. 자, 여기서 주자소는 활자를 만드는 관청이고요. 개미자는 개미년의 활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자를 주했다. 태종대 때입니다. 두 번째, 삼강행실도의 편찬. 세종대 때죠. 유교 윤리서입니다. 세 번째, 경국대전을 간행해서 유교적 통치질서와 문물제도를 일단락하였다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예종대 완성이 돼서 성종대 때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됐다라고 하면 성종대 때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세조는 세조 때 육전체제로 편찬된 경국대전은 세조 때 호전하고요. 형전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예종대 때는 이전과 예전과 그 다음에 병전과 마지막에 공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종대 4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가지고 반포를 합니다. 앞으로 수정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반포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편찬된 통사. 통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사입니다. 통사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을 편찬했다. 근데 동국통감은 권근, 변효문 또는 서거정 이런 학자들이 추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거정이 중심이 됐다, 동국통감이다 해도 관계없고요. 또는
권근의 동국 통감이다. 관계없습니다. 최초의 통사라고 그랬죠. 성종대 때입니다. 그래서 태종대 때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3번 문제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개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시각적으로 보면은 2번과 4번이 세종대 때 편찬된 의서와 농서입니다. 특히 4번은 앞에 9번 문제에 있었죠. 농사직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종대 때 3번 삼국사 저료가 있습니다. 성종대 때에 편찬된 건데요. 단군조선에서 삼국사니까 삼국시대 때까지 써놓은 겁니다. 일본의 본조편년 강목이 있습니다. 본조편년 강목은 고려 말이에요. 충수광대 때 민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찬된 바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본조편년 강목 그러니까 강목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전체는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 5개 챕터로 나눠진 거고요. 편년체는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책 제목 뒤에 통감, 실록, 저료 그 다음에 이제 기사범월체가 있죠. 사건 발생 순서를 쓰는 거죠. 마지막 강목체가 있습니다. 강, 목으로 나눈다는 거죠. 강은 총론, 목은 강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의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튼 13번은 2, 3, 4는 조선, 1번은 고려 말 충수광대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천문 관측은 이루어집니다. 천체 관측의 목적은 우선 통치 목적과 뭐와 관련되어 있다? 농경과 관련되어 있다. 통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은 하늘의 명, 천명을 받들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이다 이런 얘기죠. 농경이라고 한다면은 모년, 모월, 모일, 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일기, 기후죠. 다음에 그 전년도의 일기를, 기후를 농사 짓는 데 참고 자료 쓰는 겁니다. 비가 내렸다, 뭐 눈이 내린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 태풍이 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농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천체 관측의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요. 뭐 일식, 월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는 뭐 고구려 고분 벽화라든가, 그렇지? 또 뭐 신라, 백제 자료도 있고요. 통일신라 때는 누각전이라는 관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해 천문학은 이런 취지에서 연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나와 있죠. 별자리 그림이 고분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평안도, 평안남도입니다만 지금 평안도 대안시 덕흥리 고분에는 견우직녀가 나오고요. 은하수도 그려진 그런 벽화가 있어요. 두 번째, 신라에서는 천문관측의 제도가 돼서 서운관에서 천문학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는데 서운관은 고려시대 때의 천체 관측 기구예요. 여기에 관리들이 개경에 가면요. 개경에 가면은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개경의 첨성대에서 천체 관측을 했고요. 통일신라 있죠. 통일신라에서는 누각전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누각전에 소속된 관리들이 경주에도 첨성대가 있죠. 경주에도 첨성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체 관측을 합니다. 개경에 있는 첨성대에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은 돌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어요. 뼈대만 남아있는 거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려 중세 문화사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 첨성대는 27대, 28대인가요? 27대군요. 27대 선덕여왕대 때입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 첨성대 다 선덕여왕의 작품이죠. 그래서 천체 관측 장소예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운관은 신라께 아니라 고려가 되는 거고요. 3번 이 얘기죠. 고려시대 때 서운관에서 개경의 첨성대에서 천체 관측했다라고 하는 거죠. 4번. 그러니까 첨성대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신라 첨성대만 얘기하는 건데 첨성대라고 하는 명칭은 말이죠. 그 당시에 명칭은 없어요. 성, 별성자입니다. 첨, 관측한다는 거죠. 대, 바로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조선 초기에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조선 태조 때입니다. 까만 돌에다가 각석을 해놓은 거죠. 이제 까만 돌에다가 각석을 해놓은 건데 이게
원래 태조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조선 숙종제 때에 다시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전 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각석해 놓은 거는 원래 태조 때 것이 아니라 숙종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 하겠습니다. 밑줄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지금 34세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좀 늦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여기서 34세 문과에 급제했다는 사실 가지고 이 사람을 특정 지을 수는 없죠. 밑에서 둘째 줄. 경상도 풍기 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역을 청원해서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 백운동서원이 우리가 조선의 최초의 사역서원이었던 뭐였다? 소수서원이다. 명종대 때죠. 이거는 명종대. 퇴계 이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서리 망국론을 부르짖으면 서리 중앙의 하급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한다면 구급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에 서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류로서의 지방에는 향리가 있습니다.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리 망국론 그러면은 조식, 호가 남명입니다. 남명 조식. 두 번째, 구도 장원곤. 그러니까 9번 과거를 봤는데 다 수석입니다. 1등을 했어요. 장원은 1등이죠. 누구죠? 율곡 이입니다. 이이죠. 세 번째, 주의 성리사를 받아들였으면 이기차에서 이의 절대성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주, 리, 주기 그러죠. 리, 집대성의 뜻 누구죠? 퇴계 이왕이죠. 4번, 기죠. 기는 영원 불멸하면서 생명을 하니 기는 서경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율곡 이 때 집대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퇴계 이왕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밑에 그 18번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서에서 이왕의 성학 10도와 이의 성학 뭐가 있어요? 지묘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더불어 조선시대 사상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두 인물입니다. 이황과 이의 업적, 저서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자. 동의신라 원효 의상이나 조선의 다시 고려의 의천과 진울이다. 조선의 이황과 이 6명의 사상가의 업적은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9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밑줄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얻는 것은 자, 이 사람은 1501년에 출생해서 1572년에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한 학자이다. 경상좌도, 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도는 지금 부산 쪽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좌도는 전라도 쪽으로 붙어 있는 경상남도 쪽이 되겠습니다. 마산이나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는 경상우도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죠. 자, 그의 학문 사상의 지표는 경과 의다 하십니다. 공경한다는 건데 이 경은 단순히 받든다라는 그런 공경이 아니라 마음이 밝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의는 오를 의자죠. 이거는 밖으로는 안으로는 경, 밖으로는 뭐죠? 과단성 있는 것. 의라고 합니다. 의. 이란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서 마음을 곱게 하여 수양하는 기본으로 삼고 의로서 외부 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었다. 그렇죠? 누구냐면 앞에 나왔던 북인의 남명 조식입니다. 북인은 동인에서 갈라지죠. 그렇죠? 붕당 정치에서 살인들이 이조 전랑직 문제를 놓고 동인과 김효원, 심의겸을 중시한 서인으로 나눠지죠. 다시 동인이 북인과 뭘로?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북인의 조식이 있었다라는 남인의 누가냐면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북인, 외란 때 의병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충절과 의리에 아주 강했던, 진했던 북인들이 의병 활동에 가담해서 전세 역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그 북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여기서는 남명 조식입니다. 1번 주로 북인이 되었고 맞습니다. 2번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약 8년간에 걸쳐서 전개한 사람은 누구냐면 기대승이라는 사람입니다. 호가 고봉입니다. 고봉 기대승이라는 사람이고요. 조식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3번 동호문답, 만원봉사 누구죠? 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현실, 개혁적인 또 실천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요. 현실적, 개혁적, 실천적이라고 그러죠. 리는 도덕적, 원리적, 그다음 뭐죠? 관념적인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개혁, 실천적인 성향이 이에 동호문답 여기에서 만원봉사 동호문답에서 개혁적인 주장들이 나오죠. 동호문답에서는 대공수미법, 그러니까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행하자는 거죠. 공납 대신 쌀로 걷어들이자. 만원봉사에서 10만 외란 직전이죠.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개혁적인 거죠. 뜯어고치려고 하는 이런 성향입니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퇴계 이항입니다. 외란의 결과에 보면은 일본의 성리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강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강항은 유학자입니다. 의병활동을 준비를 하다가 시험은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강항이라는 사람에서 이황의 성리학, 즉 주리 철학이 일본 성리학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명 조식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1번 북인 계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 때에 나온 사실들인데 사실 이거를 시대순으로 배열하라. 시대순 배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무원 시험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자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탈락시키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 이런 문제, 까다로운 문제 있잖아요. 애매한 문제입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거의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들, 10년 차이, 20년 차이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책들을 제시해가지고 시대수로 배열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몰라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전공자 외에는 모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수험생도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운에 맡깁시다. 운에. 아시겠죠? 대체적인 흐름은 한번 파악해보자는 얘기죠. 기억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구사하는 기를 중시해서 경장, 개혁이죠. 경장. 기를 중시해서 개혁적인 걸 중시했다. 누구죠? 16세기 후반에 율곡 이입니다. 이. 니은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서는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이보다 앞섭니다. 아까 주기철학의 선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경덕. 집대성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순서에서는 당연히 니은 앞이기도 하고 기억은 니은 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보면은 자, 기억, 니은 이런 순서로 된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1, 2, 3, 4번의 선지는 다 니은, 기억 이런 순서로 배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든 출제자도 그런 건 생각했겠죠. 자, 세 번째. 정기훈의 천명대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장. 사단칠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죠? 이황과 기대승 간의 사단칠장. 그러니까 인간의 4가지의 마음과 7가지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16세기 중엽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이황과 기대승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황과 이하고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황과 이하고 보면 누가 더 나이가 더 많아요? 이황이 더 많습니다. 선배예요. 그러니까 디귿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본다면 당연히 디귿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1번 봐봐. 1번 선지에
1번은 기역과 틱을 보면은 기역이 앞에 있습니다. 제끼십시오. 니은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역시 기역, 디귿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디귿 앞에 기역, 틱 나와 있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리을. 향약 보급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했다. 소학. 어린이에 대한 수시서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책, 바른생활책 이런 정도, 이런 책이죠. 이건 중종대 때의 조광조의 개혁정치대 이게 나오죠. 중종대 때입니다. 중종대. 가장 빠르죠. 이황과 이이 등인 뭐 명종, 선조 뭐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종 반정회에서 누구를 치고 연산군을 치고 등장하죠. 다음에 누구죠? 인종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죠? 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조 나오죠. 외란 나왔던 선조에게 올렸던 글이 이왕의 성악십도라든가 이의 성악집요란 말이에요. 지금 사건은 네 번째는 중종대 때 나온 얘기입니다. 조광조 얘기니까 가장 빠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누가 더 앞선 사람이냐, 어느 시대냐. 이건 연대는 우리가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뭐 17세기, 16세기 중엽이다, 후반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1500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여기에서는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건축된 문화재로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죠. 1. 숭례문. 15세기죠.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인의예지에서 이 유교의 명칭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숭례문의 현판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특강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입니다. 조선의 건축에서 사진 자료해가지고 흔적의 한국사의 특강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숭례문 남대문이에요. 국보 1호입니다. 참고로 국보 2호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고려시대 때 개경의 경천사지 10층 탑의 영향을 받은 거죠. 원각사 10층 석탑. 둘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대리석으로 돼 있다.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재해 있고요. 현재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인사동 들어가는 입구 탑골공원 안에 유리막이 씌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1번에 이거는 언제 거란 말이에요. 개경이는 고려 때 거죠. 두 번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거 고려 후기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요.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사원 건축입니다.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다 17세기 사원 건축이에요.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팔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다 경천사 10층 석탑,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다 고려 후기의 건축물들입니다. 네 번째 성전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성전 무의사 극락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다 15세기 때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기 및 도자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신라 토기는 규산 성분의 태토를 구워 만드는데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투박하게 보여요. 쉽게 하면은 코팅이 안 돼 있는 것처럼 투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신라의 토기나 토우는 좀 소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박하다. 그래서 좀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죠. 광택이 좀 안 나는 이런 거죠. 맞죠? 두 번째, 고려청자는 물에 묽어지고 불에는 굳어지는 태토입니다. 토. 태토예요. 흑토자 씁니다. 도자로 되어 있는데 오탈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하십시오. 태토로 모양을 만들고 무늬를 새긴 후 유약을 발라 대략 1250도에서 1300도 사이의 온도로 구워서 만든다. 이게 고려 청자입니다. 세 번째, 분청사기는 청자의 백토에 분을 칠한 것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한 조선 후에 성행하였다. 분청사기는
고려 상감청자에서 조선 백자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세기요. 15세기입니다.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는 청자의 상감청자분의 청자입니다. 백토에 분을 친다. 백토 하얀 흙입니다. 그래서 좀 오돌오돌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표면에 그런 이제 무늬가 나오는 거고요. 뭐 겉질이 좀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15세기입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한 조선 후기에는 18세기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철화백자, 그 다음에 진사백자, 이게 조선 후기의 백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선백자는 규산과 산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테토로 모양을 만들고 그에 유약을 발라서 대략 1300도에서 1350도에서 구워서 만든다. 조선 백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고려청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감청자를 얘기를 하고요. 조선백자 그러면 청화백자를 주로 얘기합니다. 청화백자는 하얀색 바탕에 청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청화백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7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가가 편찬된 시기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가 편찬된 시기. 가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아까 서두에서 나왔었던 칠정산 얘기입니다. 세종대 때죠. 15세기입니다. 그러면 15세기 때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기억. 농촌생활 백과사전 임원경제의 지. 조선 후기 순조 때 서유구. 그러니까 요즘에 농촌생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은. 밀랍 대신에 벌꿀을 채취하고 나면은 그 끈적끈적한 덩어리 있죠. 그걸 밀랍이라고 그래요. 그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자를 놓고 활자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고정이 되지만 나중에 인쇄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흔들려요, 활자가. 그래서 15세기 가면 식자판이 나와. 식자판에 활자를 끼겨 넣으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술 발달이 굉장히 진전이 됐다. 15세기 때 과학기술이죠. 디귿. 한글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풀이한 책이 저술되기도 했었다 했습니다. 자, 이거 15세기 때의 훈민정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불경 언해라든가 이런 언해자가 붙어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훈민정음 언해, 석보상절, 불경 언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글로 풀어서 놓은 거예요. 훈민정음의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존하는 최고의 의학사적인 향약구급방이 편찬했다. 향약구급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향약 집성방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 때 편찬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 국내성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당약, 중국 약을 당약 또는 당제라고 하는데요. 당약에 대한 우리의 약재에서 향약이다라고 합니다. 밑에 해설에 좀 수정 좀 해야겠습니다. 리을의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 최후가 강화도에서 간행한 의서에다 있는데 최후가 간행했다라기보다는 최후 때입니다. 최우가가 아니라 최후 때. 그러니까 무신정권 최후 때입니다. 최후가 강화천도 1231년에 몽골 1차 침략이 단행이 됩니다. 1232년에 강화천도가 단행이 돼요. 최후 때죠. 그래서 이 향약구급방이 간행된 요 시기가 참고로 1236년이에요. 강화천도가 1232년이고 이때 최후 때의 향약구급방이 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약구급방의 저자가 최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집권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창덕궁하고요. 그 다음에 창경궁의 전모를 그려낸 이 그림이 동골도입니다. 동골도. 그러니까 동골, 서골 그러는데 뭐냐면은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위를 보면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쪽에 있는 궁궐, 동골. 그래서 이거를 그려놓은 그림, 동골도. 그 다음에 서골도도 있겠죠. 서골도. 서골은 어디냐면은 경희궁이고요. 동골은 지금 여기서 하는 창덕궁,
창경궁입니다. 한때 창경궁 일제시대 때 창경원으로 격하가 됐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일반인들에게 궁궐을 공개를 하고 짐승들 갖다 풀어버리고 쉽게 하면 사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 왕조를 폄훼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창경궁하고 이제 그 종묘 쪽하고 원래는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길을 뚫어버렸어요. 그 지금 아마 율곡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도를 뚫어버렸어요.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걸 복원공사 중입니다. 같이 원래대로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은 동골도고요. 두 번째 강의한 그러면 고사 간수도죠. 이거 흔적의 한국사에 속에 말씀드렸죠. 고사, 높은 곳에서 선비가 턱을 개고 이렇게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수 그림입니다. 배경 화면이 과감하게 생략된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노비 출신의 화가 이상자의 뭐죠? 송화볼도. 단단한 바위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받고 있는 선비의 기상을 보여준다. 역시 흔적의 한국사에서 살펴봤습니다. 2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의 문화를 반영한 16, 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정, 어몽룡, 황집중 이 세 사람을 뭐냐면 삼절이라고 합니다. 삼절이다. 세 명이죠. 삼절인데 이 삼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나무, 포도, 매화, 포도, 매화 이거를 잘 그렸다 해서 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정, 어몽룡, 황집중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심사정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 18세기 때 화가입니다. 심사정. 18세기 신윤복, 김홍도, 정선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때 화가예요. 심사정, 초충도. 또 초충도 그럼 우리가 신사임당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사임당의 초충도다 그러면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근데 심사정이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 18세기의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3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이거는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된다는 거죠. 세계 기록유산, 문화유산, 또 무형유산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기록유산입니다. 일성록, 종조가 세자 시절 때부터 쓴 일기예요. 일성, 매일매일 반성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바로 규장각에서 계속 썼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있고요. 승정원의 기록, 승정원 일기라든가 한국의 유교 책판 약 6만 한 5천 장 정도 되는 유교 책판도 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비변사 등록은 기록유산이 아닙니다. 혹 디귿에 비변사 등록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경주 양동마을에서 한국의 전통마을 이걸 집어넣어놨다. 이것도 세계유산이거든요. 근데 이건 세계 문화유산이지 기록유산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변사 등록은 일단 여기서 폐지하고요. 기록유산과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은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번까지 해서요. 근세 문화사 단원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의는 근대사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